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브레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요게 이제 역행자 책에서 소개를 해서 읽게 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들, 우리 아이가 아이들이 SNS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거리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스타브레인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낯선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특히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더 비대면으로 갔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뇌의 지각병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1장, 우리 뇌는 아직도 수렵 채집인이다. 몸의 진화는 왜 세상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면, 옛날에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음식을 보면 바로바로 먹어야 됐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이후에 놔둬야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진화되기 이전에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은 뇌의 보호 전략.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보호시키는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상황에 막 사자가 우리를 잡아러 온다든지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막 사자가 뛰어오니까 막 도망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스트레스 농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 꼭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게 과도하게 되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3장, 몸이 되어버린 신종 모르핀 휴대전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도파민, 엔도르핀 뭐 이런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보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휴대폰을 딱 우리 생활에서 휴대폰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 게 된 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도파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그래서 계속해서 휴대폰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제 4장, 집중력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제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이 뇌를 잘 쓰지 못하면 이제 그 집중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집중력을
그러니까 집중력을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집중력을 빼앗기면 이제 이게 이전번에 리뷰를 했던 몰입과도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집중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뇌를 똑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풀거나 뭐 어떤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휴대폰이 가장 우리 집중력을 많이 빼앗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이 너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5장,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강력한 용의자.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건강, 이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류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이제 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 자체를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SNS를 끊고 기분이 나아진 사람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디지털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기분이 나아지는 이유, 이거였는데요. 이게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사용 시간을 제한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영상을 본다든지 미디어 이런 거가 아니라 이 SNS만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원숭이 테스트였는데, 원숭이가 이제 우두머리 수컷 원숭이가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원숭이한테, 우두머리 원숭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향력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이 SNS가 세로토닌 분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들한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긴 하는데, 페이스북 해도 다른 사람들 거 구경만 하지 뭐 따로 글을 쓰거나 많이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 SNS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9%밖에 없다고, 9%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제 눈팅족,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7장, 청소년 우울증과 휴대전화. 그래서 교실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졌을 때 더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8장, 변화를 원한다면 몸부터 움직여라. 그래서 몸을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결과를 내는 중요한 그거 하기 전에 6분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난 그룹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9장, 뇌는 지금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점점 더 멍청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가 더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지혜롭게 잘 미디어의 발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맺은말, 자연스러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부록,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수칙,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청소년들이 SNS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틱톡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도 SNS를 사용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만약에 아직 없지만 딸을 갖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스타 브레인으로 이제 사람의 뇌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 SNS와 발전된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방향성 이런 거를 잡아가는 재미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